한 주간의 정치권 한 이슈를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정치토론 왈가왈부 유용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세 분 모셨습니다. 김유정, 진성호, 김강진 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 토론 주제 뭔지 아시죠? 예, 이번 주 정치권 뜨거운 이슈들로 가득했습니다만 가장 핫 이슈,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켰죠. 자, 오늘 이 주제 토론하기 전에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신 다음에 토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의 새로운 미래. 역할도 박중해졌습니다. 언제나 지금처럼 한반도 전 지역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없애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제 평양회담의 성과를 바탕으로 북미 간 대화가 빠르게 재개되길 기대합니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까운 시일 안에 서울을 방문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평화와 번영으로 나가는 성스러운 여정에 언제나 지금처럼 두 손을 굳게 잡고 앞장에 서서 함께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5,000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았습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70년 적대를 완전히 청산하고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한 평화의 큰 걸음을 내딛자고 제안합니다. 우리 함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갑시다. 우리는 이제 핵 없는 한반도, 전쟁 없는 한반도를 위한 소중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8천만 개례가 더 이상 전쟁의 공포에 시달리지 않아도 될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비핵화 문제는 거의 진전이 없고 우리의 국방력은 상당히 약화시켜버리는 합의를 하고 오셨단 말이죠. 국민 입장에서는 걱정이 안 될 수 없습니다. 또 영변 핵시설의 경우는 미국에 상응할 만한 조치라는 전제가 달려있고 이미 용도가 한참 떨어진 시설이라는 것이 객관적인 분석이기도 합니다. 왈가왈부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이번 주 또 한 번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평양 남북 정상회담 관련 내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박 3일 동안의 평양 방문을 마치고서 어제 오후에 돌아왔습니다. 남북 정상이 백두산 정상까지 올랐다가 오면서 당초 예정보다 반나절 정도 늦게 귀국을 하게 됐는데요. 평양 도착부터 귀국까지 남과 북 모두에게 처음 경험하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펼쳐졌습니다. 그야말로 최초와 파격의 연속이었던 이번 평양 남북 정상회담. 이 주제를 갖고서 오늘 1시간 동안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감부터 먼저 말씀. 예. 김 의원님. 네. 첫 번째 정상회담이 있었을 때 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가장 크게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말이 통하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좀 다르구나라고 네. 느꼈었는데요. 이번에 3차 이제 정상회담 하면서 평양의 많은 모습들과 이런 것들이 이제 공개됐었는데 그러면서도 비슷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했던 북한의 모습이 꽃제비가 있고 기아에 허덕이고 이런 모습의 시대는 이제 벗어나 있는 것이구나. 북한은 물론 이제 평양이라고 하는 공간은 한정적인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많이 달라지고 있다. 우리가 그동안 북한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측면들도 인식하게 됐고요. 자연스럽게 이제 이분들이 이제 세 차례 만나게 되면서 농담처럼 이제 그러더라고요.
요즘 친척들도 1년에 3번 안 만난다. 예, 근데 연말에 오시는 것까지 하면 1년에 4차례 만나기로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런 걸 생각하면 정말 이제 친근해진 관계, 그리고 이분들이 뭐 두 분뿐만 아니라 두 퍼스트 레이디가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통해서도 정말 허심탄회하게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구나라고 하는 모습들 때문에 많이 안도하게 됐죠. 김유정 전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가 이제 상상이 곧 현실이 된다는 거를 이번에도 또 체감을 했죠. 그래서 4.27 첫 남북 정상회담 때보다는 상당히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지켜본 것 같아요. 그리고 4월 달에 만났을 때 가을에 만나자라는 거를 과연 또 만날 수 있을까? 또 평양 가는 게 현실화될 수 있을까?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는데 또 실제로 이루어진 거 보면서 많은 감동도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 4.27 때 프레스센터의 기자들의 모습과 이번 기자들의 모습을 보면 반응이 상당히 차분하게 지켜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인 어떤 성과를 내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들이 더 커졌다. 그렇게 보여졌고요. 뭐 몇 가지 중요한 성과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뭐 전반적인 총평을 하자면은 예. 비교적 잘 된 것이다. 그리고 감성과 또 성과를 동시에 냈다. 감성을 자극하면서 또 뭐 여러 가지 우려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뭐 이제 야당에서의 뭐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만은 네. 김정은 위원장이 육성을 통해서 비핵화의 의지를 밝혔다는 거 최초로 특히 이제 다른 그 측근들이나 다른 실력자를 통해서 또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그런 게 나간 적은 있습니다만은 직접 육성으로 그 비핵화에 대한 어떤 확고한 의지를 보였다는 것 그건 굉장히 네.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성과를 보자면은 6.12 싱가포르 회담 이후로 북미의 어떤 비핵화 협상이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었죠. 3개월간. 네. 그리고 그런데 그 물꼬를 지난번에 대북 특사 보내고 그리고 평양에서의 지금 3차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북미 대화 재개의 어떤 그 역할을 물꼬를 텄다. 그런 점에서 결론적으로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북미 간 협상에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지난번 대북 특사 그리고 3차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런 역할을 상당히 충실하게 해냈다. 성공적인 회담이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그 최고 존엄이 한마디 북한 사회는 최고 존엄이 한마디 얘기하면 그걸 시행해야 되는 거죠.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비핵화 부분에 조선 반도에서 핵무기하고 이걸 없애도록 노력하겠다. 평화의 터전을 만드는. 네, 그 얘기는 네. 결국은 굉장히 최고 존엄이 얘기했기 때문에 다른 민주주의 사회하고 상당히 다른 거죠. 네.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주목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일단 김정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핵화를 본인 입으로 말하는 거는 상당히 모자라는 수준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저는 두 가지로 좀 나눠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그 비핵화라는 컨텐츠의 국간에서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좀 실망스럽고 또 그게 문 대통령의 한계이기도 한 게 이게 북미 회담의 결과이기 때문에 김정은이 설령 그런 뜻이 있다 하더라도 문 대통령이 아니라 트럼프한테 직접 이야기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건 뭐 그런 한계가 있고 또 그것은 DDP에서 문 대통령 인터뷰 때도 기자들이 굉장히 계속 그것만 질문한 걸 보면 좀 미흡하다. 그렇지만 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의 문제이고 그래서 평가절하할 수도 있다. 그런데 다른 부분 그러니까 뭐냐면 남북 정상이 만났는데 과거에 두 분 대통령과 좀 달랐습니다. 달랐고 또 하나는 김정은이라는 지도자도 좀 달랐기 때문에 저는 이게 우리 보면 프로그램에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이런 프로가 있습니다. 근데 꼭 보면 어서와 평양은 처음이지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국민 중에서 상당 부분 분들은 그 김정은을 보는 것조차도 기분 나쁜 분도 상당히 많은 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남북 화해라는 미래를 본다 그러면 김정은이 뭐 공무부도 주의할 정도로 뭐 독자긴 하지만 네. 이번에 보여준 이미지라든지 또는 그 김정은도 제가 볼 때 상당히 노력한 흔적은 보이는 게 저는 문 대통령이 또 과거의 두 분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이웃집 아저씨 같은 이미지이기 때문에 네. 꼭 마치 전국의 그 시청자들이 TV를 통해서 그 무슨 여행 프로그램을 보는 듯한 그런 그러니까 이번에는 보면 TV 중계를 제가 쭉 봤는데 네. 반 이상은 주로 그런 겁니다. 뭐 백두산 가서 뭐 물을 떴다 어디 가서 저녁 식사에 뭘 먹었다 주로 그런 것이지 사실 이 협상 자체는 딱 두 번 그냥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도 저는 스킨십이 중요하다 보는 이유가 남북 정상이 만나고 또 우리 쪽 분들이 특히 뭐 경제인이나 정치인이 가서 보고 하는 것들이 전혀 의미가 없지는 않다. 그런 면에서는 이번에 그 상당히 절반의 효과는 있어 보고 다만 이제
오늘 미국 무부 대변인 성명을 보면 기자회견을 보면 역시 비핵화라는 건 참 힘들다. 그리고 저는 김정은이 좀 더 솔직하게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 역시 북한은 핵이라는 거는 자기들의 어떤 무기이기 때문에 쉽사리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다는 건데 어쨌든 문 대통령이 뭐 이틀 뒤에 또 뉴욕 날아갑니다. 유엔 가서 또 트럼프를 만나니까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기대해 보는 건데 어쨌든 내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은 고생 참 많이 하셨다고 저는 뭐 덕담 드리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핵화라는 숙제는 힘들다. 그리고 이제 군사 협정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좀 나중에 또 토론하겠지만 네. 좀 아쉬움이 있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전반적인 평가는 그러니까 한 몇 점? 저는 70점 정도는 드릴 것 70점. 같은데. 예. 과락은 아니네요. 과락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군사 문제하고 군사협정 문제하고 비핵화 문제 진도는 좀 미흡합니다. 그렇지만 뭐 대통령 본인 입으로 말하지 못한 게 있다고 했으니까 그게 뭔지는 트럼프한테 아마 한국당 이야기할 거기 지도보다 때문에. 더 점수를 후하게 주신 것 같아요. 아니 한국당 지도부도 보면 김병준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쁘게 평가하지 않고 다만 이제 군사협정 문제에서 정찰기 이런 것들 문제를 하면서 대한민국의 눈을 갖다가 그러니까 지금 보는 능력을 가지고 빼앗았다 뭐 이렇게 비판도 하고 했지만 기본적으로 과거처럼 뭐 쇼라든지 이렇게 좀 홍준표 전 대표하고 좀 다른 뉘앙스였고 네. 다만 이제 그 알겠습니다. 국방위를 열어봐야겠지만 이 네. 문제는 조금 심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뭐 조금 더 전문가들의 견해를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하여튼 2박 3일간의 그 정상회담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백두산 등정이라고 봐야겠죠. 예. 김강진 의원께서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처음에 가장 주목했던 것 중에 하나는 네. 공항에 이제 내리자마자 북한의 주민들에게 이렇게 90도 인사하셨던 거. 그게 그 북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최고 존엄 네.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들에게 고개를 숙여도 그 통치가 가능하다. 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네.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일 것 같았는데 근데 이제 사실 백두산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는 바가 워낙 커서 네. 그 전에 이틀간 있었던 일들이 많이 잊혀지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진짜 날씨도 너무 좋고 우리가 그냥 그림으로 CG로 보는 것 같은 그런 백두산의 모습이 그대로 이제 연출돼서 아까 김정원님 말씀하셨는데 네. 이낙연 총리도 말씀하시고 그동안 우리의 상상력이 부족했었다.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사실 현실화시켜낼 수 있고 더 많은 상상력이 필요한 시기가 왔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백두산 한번 중국 쪽으로 해서 올라가 못 가봤습니다. 못 가보셨어요? 근데 저는요 30년 전, 그러니까 29년 전에 백두산을 가봤거든요. 중국 그 당시는 별로 이제 중국하고 왕래가 없을 때인데 기회가 생겨서 중국 쪽으로 들어갔는데 저는 천지 물에 뭐 손도 씻고 다 해봤는데 사실 그 굉장히 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저는 간다고 예상한 게 뭐냐면 너무 길이 잘 돼 있어가지고 요즘은 중국 쪽으로 가면 좀 차 타고 거의 그끝 다 갑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어린애들이 뭐 슬리퍼 신고 올라오고 막 그럴 정도로 천지는 가깝고 또 이제 그 다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번에 CCTV 보도 같은 걸 보면 중국은 조금 기분 나빴다는 생각이 드는 게 오히려 중국이 처음에는 그냥 환영한다고 공식적으로 논평을 하는데 CCTV나 중국 매체들의 그 기사량 같은 걸 보면 조금 못마땅한 게 나오는 게 김정은, 문재인 두 지도자가 어쨌든 이 천지에 오른 거 아닙니까? 그게 외교적으로 볼 때는 중국은 사실 그게 굉장한 행위라고 합니다. 제가 듣기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고 다만 공정 때문에 그렇죠. 예. 다만 이런 건 있는 게 왜 문제겠죠. 예, 아니 중국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또는 중국이 이 프로세스에서 미국은 중요한데 중국은 홀대한 이가 그런지 모르지만 보도가 의외로 중국은 이번에 조금 못마땅하다는 보도가 많이 나오는 것이고 일본은 이번에 보니까 아베 저 총리의 재선 때문에 시끄러워서 이게 별로 소리 찾아지고 또 이번에 분석한 걸 보니까 빅데이터 분석을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인터넷이나 이제 SNS에서 버저량이라는 게 있는데 3분의 1로 줄었답니다. 1차에 비해서는. 그리고 특히 김정은이라는 단어가 거의 10분의 1로 줄어들고 다른 뭐 백두산 예컨대 뭐 그런 것들이 나오지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 국민들도 상당히 이제 많이 익숙해져 가는 것 같다는 것이고 또 의외의 결과는 뭐냐면 시청률인데 TV 시청률은 상당히 줄어든 거는 뭐 당연한 건데 60대 이상이 그렇게 많이 봤다는 겁니다. 역시.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잘 안 보고 그러니까 거의 안 봤는데 60대 이상이 많이 봤다는 거는 궁금한 겁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가서 우리가 그동안 못 봤던 곳들을 많이 돌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게 이제 쇼일 수도 있고 연출일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행 프로그램 보는 것처럼 저는 봤고 또 대통령이 그렇게 좀 소탈하게 이제 평양 시민들을 대하는 모습은 어쨌든 감동을 줄 만한 요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번에 저는 효과라면 효과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평일 낮 시간에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TV 보면서 그걸 볼 수 있었을까? 여행 프로그램 보듯이 본 거는 그렇게 봤대요? 아니 그건 그런 아닌- 내용이 네, 많이 들어갔다는 예,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굉장히 다양한 그 프로그램들, 스케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그 평양에서 새롭게 그 문을 연 대동강 수산물 식당에 가서 평양 시민들과 이렇게 보는 가운데 식사하고 네. 이런 소탈한 우리나라 노량진 모습이랄지. 수산시장하고 좀 비슷한 네, 분위기예요. 훨씬 그렇다면서요. 고급이에요. 그리고 또 예, 거기는 알겠습니다. 아무나 가는 데가 아니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서. 그리고 또 그 자리에 이제 예정이 없이 또 김정일 위원장 부부가 함께 또 식사하는 그런 모습이랄지. 근데 예정이 없이 또 합류해서 굉장히 분위기는 좀 이 한빛줄이라는 걸 조금 느끼는 그런 기회는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백두산 천지에서의 모습은 우리가 뭐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런 얘기 하는데 답방 때 당연히 그럼 한라산을 함께 하는 거 아니냐라는 또 뭐 그런 것까지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예상 외로 굉장히 뭐 예정에는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 함께하는 프로그램 밝히지는 않았지만 네. 아니, 중간에 이제 청와대 대변인 현지 그 평양에서의 어떤 발표를 통해서 백두산 뭐 천지 가는 게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모습이 천지를 10번 가도 뭐 한 번 보기 어렵다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날씨가 항상 올라가는 순간에도 날이 또 안 좋아지고 한다고 하니까. 선대가 덕을 쌓야 네. 천지가 열린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점이 굉장히 조금 좋은 신호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하고요. 네. 이 부인들의 퍼스트 레이디들의 이런 그런 내조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 모습이 함께 이 두 커플이 함께하면서 보여진 모습들이 남북한의 어떤 이 주민들의 마음을 조금 안심시켰다고 할까요? 네,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 특히 이제 김여정 부부장의 이 활약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화제가 됐었죠. 그래서 보니까 그때 당시 우리가 그 토론하면서도 얘기도 했었습니다마는 그때 그 비서실장이냐 뭐, 의전비서관이냐 타이틀이 무엇인가도 얘기를 했었고 또 임신 중이 아니었나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 밝혀진 아니, 걸로는 출산하고 얼마 안 돼서 그 4.27 회담이 함께 어쩐지 몸이 좀 했었다. 날씬하더라고요. 예. 출산을 했죠. 그런 얘기가 이제 이번에 새롭게 밝혀진 사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서 이 김정은 위원장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미지를 쇄신하는데 부인 이설주 여사도 그렇고 동생 또 김여정 부부장도 그렇고 이 여성들의 역할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리설주 여사가 현정아 그 네. 감독을 만나서 여성들이 많이 이렇게 이 남북 평화에 기여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 유머도 있게 재치 있게 얘기도 하고 또 김정숙 여사와의 만남도 네.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니까 굉장히 분위기도 더 화기애애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은 아 정말 통일로 한 걸음 다가선 거 아닌가 그리고 이 따뜻한 느낌 이런 것들을 주는 데는 상당 부분 그 기여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거는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유엔 총회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비밀 메시지를 어떤 내용을 들고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히든카드를 그렇죠. 그러니까 정상회담을 통해서 또 얘기를 할 것인가. 네. 그리고 과연 이제 공은 사실상 미국으로 넘어간 것인데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이면서 어떻게 이후에 상황이 전개가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이 좀 어떤 면에서는 실질적인 큰 숙제가 남아있는 셈이라고 보여집니다. 진 의원님은 그 5.1절 경기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 한 7분 정도 했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사실은 그 문 대통령 일정 중에서 가장 제 인상에 남는 장면이 바로 그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딱 짚었네요. 예, 왜냐하면 일단 빛나는 조이라는 그 집단 체조에 가는 것 자체가 사실 논란이 된 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당시에 이제 아리랑이라는 공연을 봤는데 그때도 논란이 됐던 이유가 어떻게 인권 변호사 출신 대통령이 그 아동 학대 그 비판을 받는 그런 집단 체조를 보느냐. 왜냐하면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런 그 공연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이유가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스케일이고 어린애들이 그걸 훈련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건데 어쨌든 이번에 문 대통령을 위해서 상당히 내용도 많이 바꾸고 했다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기장은 아실지 모르지만 서울올림픽 때문에 지어진 경기장입니다. 그러니까 88년에 서울올림픽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북한이 어마어마한 경기장을 지은 게 능라도의 그 경기장인데 15만이 들어가죠. 예, 어마어마한 경기장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 서울올림픽을 이제 그 의식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외국에서 중요한 사람이면 꼭 그걸 보게 합니다. 웬만하면. 그게 왜냐하면 장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스게임이 북한만 볼 수 있고 북한 같은 폐쇄주의적인 나라만 할 수 있는 거긴 하지만 보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5만 명 앞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물론 이제 대통령의 그 연설 내용에 대해서는 남측 대통령 이런 표현에서 일부 비판도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솔하게 또 문재인 대통령이 제가 볼 때는 다른 뭐 좀 연설 잘하는 뭐 정치인이라든지 또 이런 분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소탈하고 좀 오히려 조금 모자라는 듯한 그런 것이 어찌 보면 지도자의 멋인데 거기서 또 보면 굉장히 겸손하고 김정은은 아마 고개를 숙인 적이 없을 겁니다. 인민들 앞에서.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폴드 인사도 하고 또 거기서 굉장히 겸손하게 연설을 함으로써 오히려 상당히 저는 이 효과는 클 거라고 보는 이유가 그냥 그 편집한 것 또는 노동신문에서 요약한 걸 보도하는 것보다는 15만 명이 아무리 그분들이 평양에 있는 분들은 사실은 좀 특별한 분들입니다. 평양은 아무나 못 사는 지역이긴 하지만 15만 명이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을 7분 동안 들었다는 거는 금방 소문이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도 그 뭐 이 비핵화 문제는 비핵화 문제로 따로 중요하니까 따로 다루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 특히 김정은이 그런 자리에 그런 기회를 줬다는 것도 저는 어쨌든 북한이 조금은 변해가는 모습 아닌가.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인 메시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연설에서 저는 한 대목이 굉장히 감동적인 게 있었어요. 다른 문제는 다 빼놓고 5천 년을 함께 살았고 70년을 헤어져 살았다라는 거. 예. 그런 것들이 아마 이 남북한의 체제가 아무리 다르고 네. 어떤 그 환경 속에 살더라도 모두의 심금을 울리는 한마디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그래요. 점에 있어서의 통일의 의지를 조금 불태우게 하는 한마디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문재인 대통령 연설의 내용도 7분간 참 좋았었는데요. 네. 또 참 그 좋았던 것이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연사로 소개할 때 하면서 했던 말들 그런 게 실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평양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다 이제 공표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한 확산 효과도 엄청나게 클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평양에 200만 명이 산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그러니까 200만 15만 명이면은 금방 소문납니다. 예. 소문나고 아 한국의 그리고 남쪽의 거기에 오실 대통령이 만한 어떻다. 분들은 기본적으로 뭐 그 안에서는 여론 주도층일 수밖에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김정은 위원장이 그걸 열어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열어줬단 말이죠. 어떤 얘기를 할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건 같은 게 김대중 그래요. 대통령이 가셨을 때는 카프레이드를 안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60만 평양 시민이 나와서 환성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카프레이드를 했는데 네. 김정일이 아니라 김영남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불쾌했던 것 같고 이번에는 김정은이 함께 카프레이드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아무리 동원된 군중이라 하더라도 조금씩 북한도 변하고 있고 김정은이 어쨌든 간에 스위스 유학파답게 조금은 좀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은 게 그 서방 언론을 특히 많이 의식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리설주 여사 같은 경우가 2012년에 데뷔할 때 알겠습니다. 서방의 기사가 뭐가 났냐면 리설주가 들고 있는 저 핸드백이면 북한의 노동자 1년치 월급이다 이런 기사들이 막 났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리설주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검소한 옷자림에 하루 종일 바꾸질 않습니다. 옷을 갈아입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어쨌든 북한은 이 여론을 읽을 줄 알고 또는 서방 언론을 의식해서 굉장히 처신했다는 건데 뭐 리설주에 그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뭐 문재인 대통령 보고 뭐 뭐라 한마디 하는 거 이런 거 보면 농담도 할 줄 알고 좀 조금 서방형 지도자와 지도자의 부부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말씀하신 거에 동의하면서 하나만 좀 첨하면 그러니까 예전에 1, 2차 그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갔을 때 처음에 만난 건 김영남 상임위원장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거는 그 당시의 헌법, 북한의 헌법상에는 그분이 이제 최고 지도자로 되어 있는 거고 명목상. 근데 김정은 위원장이 오고 나서 북한이 헌법 개정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명확하게 국무위원장을 최고 지도자로 하는 걸 바꿨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도 나름대로는 최고 예우를 하기 위해서 김영남과 같이 퍼레이드를 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그 9월 평양 선언이죠. 이 내용 좀 살펴봤으면 싶은데요. 지금 김관영 원내대표가 좀 전에 우리가 그 자료화면에서 나왔습니다만 이 영변 핵시설의 경우는 미국에 상을 만한 조치가라는 전제가 달려 있고 이미 용도가 한참 떨어진 시설이라는 것이 객관적인 분석이다. 비핵화 부분에 대한 가장 주목을 받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야당들은 제대로 못했다 이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죠? 근데 그렇게 보세요? 제대로 못했다는 평가를 이렇게 내릴 수 있을까라고 네. 좀 의문이 드는데 가장 처음에 이제 의원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정도의 범주와 네. 또 이후에 미국이 해야 될 범주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야당도 다 알고 있는 것인데 네. 그걸 하지 못했다, 선언하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객관적으로 옳은 평가인가라고 하는 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미국의 상응 조치가 있으면 이렇게 나도 따라서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까지는 김정은은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할 만큼 우리가 이끌어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고 네. 영변 핵시설이 사실상 무의미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조금 저는 납득될 수 없는 게요. 그동안 얼마 전까지 지난 1, 2주 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관련자들이 항상 얘기했던 것이 영변 핵시설의 사찰 부분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가공되고 있는 여러 가지 플루토늄이나 이런 문제들에 네. 대한 해결, NPT에 대한 재논의 이런 것들이었는데 지금 와서는 갑자기 그걸 하겠다고 하니까 쓸모없는 공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저는 근데 김관영 의원의 그 말씀은 저도 뭐 조금 그렇고 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닌 것 같고 근데 또 하나는 이번에 이제 김정은의 그 메시지는 상당히 미국이 알고 있는 것들도 있다. 그리고 문서만 보면 저는 또 실망스러운 이유가 바로 그런 건데 자 중요한 거는 북미 회담의 당사자는 미국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 국무부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갖다가 판시한 뒤에 바로 날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찰에 뭐 동의했다. 그러니까 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내용과 좀 다르게 날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면 합의가 있었나 이런 이야기가 났는데 서한을 받았다는데. 예, 그런데 그것도 지금 사흘 전에 받았다는데 그게 보도된 적도 없고 뭔지를 갖다가 모르기 때문에 오늘 국무부 이제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공식 브리핑했는데 기자들이 물어본 겁니다. 자 상응할 만한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이게 뭐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모르겠고. 비핵화가 무조건 우선이다. 그게 없으면 어떤 것도 우리는 해줄 수가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 재밌는 건 이겁니다. 저는 영변의 그 핵 폐기는 좀 중요하다고 보는 게 과거의 핵, 현재의 핵을 갖다가 폐기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더 있겠지만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영변 핵이라는 게 지금까지 이제 분석인데 그렇다 그러면 자 미국은 오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영변 핵 폐기할 때 옆에 참관 뭐 이런 이야기 나올 때 보면 IAEA와 미국의 그 전문가들은 간다. 왜? 이거는 이미 우리가 공통된 인식이다. 김정은 위원장하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땐 뒤로 그 정도까지는 싱가포르에서 진도가 나왔던 것 같고 다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한테 김정은이 구두로 어떤 메시지를 줬는지는 모르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 말로 그랬지 않았습니까? 나는 김정은 메시지를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하기도 하지만 트럼프의 메시지를 좀 전했다. 그러니까 뉴욕에서 면대면으로 만나봐야지 사실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폼페이오 장관이 묘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환영이다. 우리는 남북 대통령이 만나서 사는 것 자체는 참 좋다. 다만 이제 오스트리아 빈에서 만나자 그랬습니다. 왜? 오스트리아 빈에 뭐가 있습니까? IAEA 본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빈에서 만나자고 한 거는 실무적으로 진도가 좀 나가고 있다는 증거이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뉴욕 이야기입니다. 뉴욕에서 자 리용호 외무상을 만나겠다고 이름을 콕 찍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김영철은 싫다는 겁니다. 파트너. 그때 편지 때문에. 예, 불쾌한 편지 때문인지 모르지만 우리 파트너는 이제 김영철이 아니고 리용호다. 리용호는 알다시피 굉장히 좀 인텔리 분위기가 나는 외무부 관료 출신. 그러니까 외관이기 때문에 어려울 텐데 리용호가. 그럴 수도 있죠. 어쨌든 리용호를 만나겠다고 한 걸 보면 물밑으로 상당히 미국과 북한과의 진도가 좀 나가 있는데 그걸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이어주느냐의 알겠습니다. 문제는 뉴욕에서 그럼 진연 보시기에는 하여튼 이 비핵화 관련 부분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어느 정도는 끌어낸 것이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저는 미국하고 북미 간의 문제다. 다만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문서로 나온 거는 제가 실망스럽다는 게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 대통령이 문서로 하기에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고 그래서 이 문서만 가지고 볼 때는 진전이 없기 그래도 때문에 이 비핵화 부분을 처음으로 문서화시킨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니요. 남북 간에 있어서. 남북과에도 지난번 판문점 회담 보십시오. 거기도 오히려 이것보다 더 구체성은 좀 떨어질지 모르지만 여기는 몇 군데를 찍었지만 그 당시 판문점 선에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비핵화를 위해 대한민국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구체성이 조금 이번엔 들어가긴 했지만 이것도 굉장히 좀 이혈령 비혈령인 것처럼 구속력이 떨어지는 단어들로 되어 있는데 미흡하다. 미흡하죠. 이거 문서를 보면 저는 미흡하다는 것이고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알겠습니다. 구두로 뭔가 한다면 그건 뭐 노력하면 되겠죠. 그래도 비핵화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 핵 문제는 북미 간의 문제라고 우리가 늘 얘기해 왔고 그렇게 모두가 알고 있었는데 그 문제를 남북한이 이렇게 남북 정상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 그리고 육성으로 또 확인시켰던 거 이런 것들 하나의 큰 성과죠. 네. 그러나 여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처럼 북미 간의 이 핵 문제나 비핵화 문제는 이 북미 간의 문제다라고 얘기했던 그 말 네. 그대로 모든 카드를 다 뭐 패를 다 보일 수는 없는 거겠죠. 김정은 위원장도 남겨둬야 될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야만 또 2차 북미 정상회담도 그렇죠.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북미 정상 간에 또 해결해야 될 문제다. 네. 트럼프도 또 본인이 해결하고 싶어 하고 또 박지원 전 대표 얘기처럼 손흥민 선수가 돼야 된다라고 주장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보고. 박지원 의원이.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에게 공을 돌려야 한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당사자 이 북미 간의 당사자 이 위원장과 대통령이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남북 간의 이 부분을 확인시켰다는 점에서는 큰 성과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그 국제 전문가들의 참관하에 이 미사일 발사대나 이런 거 폐기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이
미국의 굉장히 위협적인 ICBM 발사나 그 미래 핵에 대한 위험 그 요소로부터 미국을 해방시켜 주겠다라는 ICBM 본토를 발사 안 하겠다는 그렇죠. 그런 의지의 표명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미래 핵에 대한 문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조금 네. 어느 정도 두려움을 해소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조건을 붙이긴 했지만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때 이제 그 연변 핵 개발 핵 완전히 폐기하겠다, 영구적으로 폐기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은 조건부 현재 핵 폐기와 다름없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어떻게 미국이 받아들이고 그 상응하는 조치라는 게 어떤 정도의 성의를 보였을 때인지라는 것은 네. 뭐 북한 김정일 위원장이 판단할 문제긴 합니다만 그래서 짧은 그 두 줄 안에 상당히 많은 부분에 우리가 늘 그 염려했던 미래 핵 그리고 현재 핵 이런 부분들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어서 좀 상당히 의미는 있다. 진전된 봅니다. 것이다. 네, 김 그렇죠. 의원은 그렇게 보시는 네네. 거군요. 자, 근데 양 국방장관이죠. 예. 인민무력상과 우리 측의 국방부 장관이 이제 사인을 하면서 뒤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임석을 했어요. 예. 이것이 결국은 이제 군사 분야 합의서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김 의원께서 좀 해설을 좀 내주시죠. 그러니까 정전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남북 간에만 맺기는 쉽지 않은 문제인데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는 지금 군사 분야 합의서를 통해서 사실상의 정전협정에 준할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불가침 조약을 맺게 된 거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래요? 그동안 우리가 남북 간에 맺었던 많은 합의서에 비하면 아주 실무적이고 디테일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뭐 육해공을 각자 어떻게 할 것인지, JSA를 어떻게 할 것인지, DMZ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범주와 뭐 킬로미터 혹은 네. 심지어는 뭐 공중 같은 경우는 회전익은 어떻게 하고 고정익은 어떻게 할 건가 뭐 이렇게까지 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했죠. 분류했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달라지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사실 마음 먹고 공격하려고 치면 그건 뭐 몇 킬로 뒤로 빼든 그건 어쩔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근데 사실 남북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발적인 상황을 좀 막아보자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이 합의를 통해서는 사실상 뭐 육해공 어디에서든 우발적인 상황 거의 다 막아질 수 있는 여지가 된 거기 때문에 네. 정말 많은 진전을 이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국방위를 열어서 조금 더 이제 따져볼 게 많은 게 일단 저 최종건 그 청와대 저 처음 듣는 이름인데 평화군비통제비서관이라는 게 있답니다. 뭐 새로 생긴 것 같은데 평화군비통제비서관인데 최종건 비서관이 기자들을 모아놓고 마이크를 잡고 중계되는 가운데서 몇 마디를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자 해상 이야기를 하면서 NLL 기준으로 북쪽으로 40km, 남쪽으로 40km 여기를 갖다 평화구역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언론이 지도를 보더니 아닌데 섬을 갖다 따져보니까 이쪽이 남쪽이 훨씬 더 긴데 그러고 하니까 남쪽은 85km, 북쪽은 50km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팩트 파인딩 조사 안 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국방부가 받아서 사과를 했습니다. 아니라고. 사과는 아니라 해명을 했어요. 아니요. 해명하고 난 뒤에 사과를 했다니까요. 사과드립니다. 그랬습니다. 기자들한테.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문제가 되니까 또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설명을 했는데 그때 했던 말이 지금 또 논란이 되는 게 왜 했냐 그러니까 우리가 바빠서 팩트 판정을 못했는데 뭐 NLL 팔아먹는다는 소리를 추석 박판에서 들으면 안 된다 뭐 이런 뉘앙스의 말을 해가지고 지금 또 이게 논란이 되는데 네. 전반적으로 볼 때는 국방부는 좀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NLL이라는 게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그랬지만 좀 애매한 선인 게 지도를 보면 알지만 상당히 이제 그 북한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선입니다. 북쪽으로 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가지고 그동안에 뭐 연평도 포격도 있었고 연평 해전도 있었고 어쨌든 늘 침범한 거는 북쪽이었지 우리가 침범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해놓으면 자 지도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남측 85km는요 우리 수도권 그 해상이 쉽게 하면 우리가 거기서 군사훈련도 못하고 뚫리는 겁니다. 만약에 전쟁이 난다고 하면 반면에 북한의 그 45km 그쪽은 조금 사실은 접근에 평양하고 관계없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물론 평안하고 가정하고는 뭐 아무 문제 없다고 하지만 만약의 경우에 if 도발을 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힘들게 돼 있고 또 하나는 우리 해병대들이 거기 많이 있는데 훈련 같은 걸 아예 못하게 해야 되면 그럼 남쪽 가서 해야 되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 이런 부분에서 국방부는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공군 문제인데 아시다시피 공군력은 대한민국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은 뭐 기름이 없어가지고 비행기도 못 뜬다는 정도로 약한데 서로 정찰을 하지 말자는 건데 북한은 핵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공군기 정찰까지도 서로 안 한다고 하면 피해는 우리가 본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저도 이런 주장을 소개는 하지만 조금 더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전문가들끼리. 그래서 무장해제라고 한국당에서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국방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전문가들하고 논쟁을 해도 또 국방부의 군사 전문가들도 지금 말하는 걸 보면
이건 좀 심하게 우리가 양보했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군도 지금 시큰둥합니다.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자 이번 이게 평화를 위한 군사협정이긴 하지만 네. 만약에 그 실무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물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는 국회가 특히 이제 이런 말도 하는 게 국회 보고조차 안 했다 그동안에 아무런 이제 얘기하겠죠. 아니 근데 그 단계 전에 이미 그 비공개라도 보고를 했더라면 이런 게 들어갈 텐데 네, 알겠습니다. 불쾌한 게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금 국회가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은 말씀 들어보죠. 네.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이제 비핵화 문제하고 네. 남북 관계, 그다음에 이 군사적 긴장 완화를 해소한다 이런 거였는데 이제 세 번째 해당이 되겠죠. 서로 이제 불가침 그 협정이 맺어진 걸로 사실상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이제 최소한 전쟁의 위협으로부터는 서로 공격하는 것은 없어지겠구나라는 그런 안심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지혜님 방금 말씀하신 이제 정말 구체적인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들어가서 우리가 꼼꼼히 따져봐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네. 또 그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뭐 이를테면 불가침 조약이라고 하는데 서로 그 한미 그 연합 군사훈련 같은 것도 그러면은 포함이 되는 것이냐, 중단해야 되는 것에 포함이 되는 것이냐, 뭐 이런 걸 포함해서 논란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자구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앞으로도 NLL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한미연합 훈련도 그렇고 따져봐야 할 문제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다만 적어도 군사적 네. 긴장 완화 해소라는 측면에서 육해공과 어디에서도 우리가 이제 실질적인 교전이나 국지전이나 이런 거로부터는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는 좀 벗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안심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산가족 면회소가 지어만 놓고 개소식도 못했다는 거를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사실은. 창선 변호사 말씀하시면 그런데 이제 금강산이고. 금강산 면회소를 새롭게 이제 다시 만들어서 개소식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상설 면회에 대한 우리가 한꺼번에 동시에 담아놨으면 좋겠는데 이번에도 찔끔 만난 거에 대해서 안타까운 사연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어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런 상봉이 좀 상설화되면 그러면은 자주 만나고 교류가 많아지면 네. 변화하게 되는 게 세상이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아주 그 환영할 만한 그런 일이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에서 보낸 그 2톤의 송이버섯. 그게 뭐 시가로 따지면 10억이라는 얘기도 있고 20억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북한의 큰 외화벌이 수단인데 사실상 굉장히 큰 선물이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산가족들에게 그런 거를 명의. 생각하면 이 금강산 면에서 상설화 문제랄지 또 개소식을 대대적으로 남북 모여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생각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문화예술인의 어떤 교류랄지 올림픽 공동개최 이런 거 그런 것들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사 공동위원회를 이제 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예.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포인트로 지적을 하더라고요. 앞으로 군사 공동위원회에서 지금 진영에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들을 협의해 나간다라는 거 그런 예. 점들이 중요한 것 같고요. 저도 이제 그 송이버섯 보면서 이산가족 문제는 그래서 북측 그때도 저희 토론할 때 한번 얘기하셨어요. 북측 이산가족 문제 계속 걸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풀었다라는 측면에서 특히 송이버섯으로 그러니까 그 아픔을 풀었다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상당히 진전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합의문에도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다 이렇게 명시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1, 2회를 좀 더 네. 강화한다라고 하는 측면을 넘어서서 조금 달라진 모습이 보여질 것 같고요. 앞서 군사적인 문제를 말씀하셨으니까 몇 가지만 조금 네. 설명드리면 NLL 문제. 사실 국방부가 이제 135km라고 하는 그 폭을 80km라고 처음에 말한 거 그거는 좀 말 그대로 잘못된 설명이었죠. 청와대에서 이야기한 거죠. 80km는. 그러니까 원래 80km라고 하는 게 국방부가 만들어진 문서에 있었던 건데 청와대가 이제 그걸 설명해주면서 기자들에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국방부가 좀 문서를 잘못 만든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고, 근데 그게 80km냐 135km냐의 문제가 지금 이 합의문의 내용이나 NLL 상해 혹은 서해 평화 지역의 문제하고는 큰 연관성이 있는 것은 네.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우리 쪽에 85냐 저쪽에 30이냐라고 하는 측면도 그건 기사 쓰기 나름입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NLL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지역이 니은자형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북쪽 끝의 기점을 가지고 잡을 거냐 아래쪽 끝을 기점을 잡을 거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도 사실 우리 쪽이 훨씬 더 적냐 크냐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네. 그 문제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고 우리가 많이 내줬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좀 반대로 얘기해 보면 평화가 되지 않았을 때 생기는 피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것이냐 북한에게 더 큰 것이냐
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나 피해가 훨씬 더 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평화를 통해서 얻는 이익이 훨씬 더 큰 것이다라고 하는 측면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공준전력 같은 경우도 우리는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월등하게 차이가 나고 있고 또 정찰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워낙 차이가 납니다.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5km, 10km짜리의 우리로 치면 연대급이나 대대급 위성 정찰이 아니면 확인하기 쉽지 않은데, 우리는 뭐 알겠습니다. 세매나 이런 것들이 워낙 고고도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군사적으로도 똑같은 거리가 줄어들었을 때 북한이 입는 피해가 훨씬 더 심각한 거죠. 근데 이제 제가 한마디 드리면 그 드라마, 인기 드라마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그 유시진 대위라고 있습니다. 근데 유시진 대위가 그 미국이나 이런 유엔을 무시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구하기 위해서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청와대의 수석이라는 사람이 이제 화를 냅니다. 군인 앞에서. 니들은 왜 그따위로 일하냐. 이제 세계 여론이 끝났다는데 그때 대통령이 들어옵니다. 하는 말이 그겁니다. 이거는 정치인은 정치인 영역을 책임지고 제가 야단 맞겠습니다. 장군, 그러니까 군인은 군인의 길을 가십시오. 왜냐하면 군인들은요, 안보를 위해서 그동안 피를 흘린 분들 아닌가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분들의 생각으로 해야 될 게 있고, 네. 정치는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피는 누가 흘립니까? 저는 이런 국방 문제 이런 거는 군의 의견을 많이 들어라. 이번에 사실 왜 이게 양보했다고 하냐면요. 최근까지도 군사회담은 결렬되고 한 이유가 북한이 계속 화를 낸 겁니다. 왜 우리 말 안 들어주냐. 그런데 이번에는 북한 말을 상당히 많이 들어줬다는 게 분석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한번 점검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군은 어떤 경우든지 평화를 위해서는 군은 군의 본연의 일을 해야지 왜 자꾸만 정치를 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저는 청와대 비서관의 말을 듣고 군 관계자들이 말한 걸 기사를 보면 은연중에 조금 불만이 있는 듯한 걸 느낄 수는 있습니다. 하여튼 그 군사공동위원회가 네. 구성됐으니까 좀 지켜보기로 그렇죠. 하고요. 그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올 것 같은데요. 그거 어떻게 보세요? 근데 김정은 위원장은 제가 볼 때는 오면 그건 좋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아마 올해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조건들이 오는 건 좋다고 보세요? 저는 오는 게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3번 갔으면 한 번은 와야죠. 이제 올해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오늘 좋다고? 그렇죠. 아니 그것도 그렇고 저는 스킨십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다만 이제 문제는 이 뭐 여러 가지 국제적인 정세나 이런 것들이 분위기가 무르익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금 상황에서 비핵화도 제대로 한데 김정은 위원장이 온다고 하면 북한은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인민들을 동원할 수가 있지만 우리는 아니 새벽에 백두산 간다고 저 외국 대통령이 온다고 해서 새벽에 나와서 이거 꽃 흔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건안 그런 하죠, 나라 우리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자 김정은 위원장도 아마도 그럴 겁니다. 좀 어느 정도 분위기가 좀 무르익은 뒤에 오고 싶어 할 테고 또 김정은은 첫 북한 지도자입니다. 우리나라에 오는.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 정도로 정중하게 초대했다면 저는 오는 건 당연하고 다만 네. 올해 뭐 11월 이야기하는데 조금 저는 올해는 힘들지 않을까. 뭐 그렇지만 뭐 할 수도 있겠죠. 비핵화가 좀 진도가 나간다면.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답방을 하려고 하면 가장 극적인 효과가 있는 시기를 선택을 해야 빨리 와야 되는 되는데 거 아니에요? 그게 10월이어야 되죠. 왜냐하면 트럼프가 건재할 때 그렇지. 그나마 얘기가 통할 때 중간 이렇게 선거 전에. 그렇죠. 11월 전에 와야지 가장 극적으로 이게 먼저 해결의 실마리가 보여진다 이렇게 사람들이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답방하는 문제는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뭐 진보와 보수 뭐 찬반이 굉장히 극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부에서도 반대가 심했다고 하는데 독자적으로 지금 본인이 글쎄 말이에요. 오케이 가겠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북한 내부는 그렇게 본인이 이렇게 예. 정리할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 쪽 사정이라는 것도 있는 건데 아마 대승적 차원에서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특별한 사정이라는 게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유엔 총회에서의 이 한미 정상회담 이어지는 이제 비핵화의 어떤 실마리 물꼬를 어떻게 미국이 틀 것인가 이런 것들이 좌우하겠죠. 그런데 아마 의미가 있으려면은 10월에 답방하는 것이 가장 큰. 10월에는 북한에 큰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알기는 오기 힘들다는 것이고 12월은 또 그러니까 11월이 알겠습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달이 11월인데 따져봤다 매우 또 우리나라도 준비하려면 사실 시간이 좀 필요하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이 유력한데 그거는 뭐 상황을 좀 봐야겠죠. 그렇겠죠. 네. 그 결국 그래서 중요한 것이 결국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 가서 예. 포스트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그것이 이제 북미 정상회담으로 연결될 것이냐, 이어질 것이냐 이 문제 아니겠어요? 예. 어떻게 보세요? 근데
자연스럽게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발표 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남긴 여러 가지 메시지 그리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했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뭐 종합해 보면 만족스러운 이야기들이 좀 있었다. 뭐 그걸 이면으로 다른 정보를 통해서 미리 전해 들었든 아니면 유추할 수 있었든지 간에 충분히 미국 입장에서는 만족스럽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 계속 얘기하지만 결국은 11월 이전까지 본인도 꼭지를 따야 되는 어떤 절박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해결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서 가장 북한 문제를 공부를 많이 하는 대통령이라고 굉장히 공부 많이 하는데 아니 다른 점 제가 빼고 그런 점들은 우리한테 고마운 것 같아요. 하여튼 트럼프는 다른 문제도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니 북한 문제 하나여서 역대 대통령 중에서 그래서 저 역시 다른 거 다 빼고 이 남북 문제, 그다음에 핵 문제 이거에 있어서만큼은 트럼프 대통령이 꼭 반드시 건재해야 한다. 어느덧 트럼프가 당선돼서 어떻게 사나 미국 사람들이 걱정했을 때 미국인들이 한국 사람 뭐 그랬대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탄핵시킨 나라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사냐고 역으로 물었다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어쩌면 우리에게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정말 그 우연같이 찾아온 기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는 거죠. 방식으로. 그 저 얘기 좀 마지막으로 하죠. 지금 이해찬 대표하고 그리고 정동영 대표하고 이정희 대표 갔잖아요. 그래서 김영남 그 누구야 상임위원장 만났어요.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담 문제를 좀 얘기가 진행됐던 것 같아요. 문희상 의장도 아마 그 와서 보고를 하겠다 그랬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그야말로 저는 참 뭐랄까 그러니까 저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안 간 게 참 다행이다. 왜냐하면 첫날 김영남 위원장이 아니라 뭐 안모 부위원장이 있다고 해서 3시 반에 한다고 3시부터 기다렸는데 안 와가지고 결국은 기자들 앞에서 뭐 굉장히 싫은 소리하고 뭐 이런 경우가 어딨냐고 하소연하고 돌아갔다고 그래가지고 이해찬, 이정미, 정동영 이 세 대표가 비판을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마 그 일설에는 왜 김영남이 아니라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이 부위원장이냐 그래가지고 저는 제가 볼 때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문 대통령은 굉장히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중요한 곳곳을 다니는데 국회 대표로 가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그게 최고의 민회는 우리가 좀 다릅니다. 노동당이 지시를 받는 그냥 거수기 의회 같은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제가 볼 때는 좀 그 롤이 없었고 만약에 문희상 국회의장 한다면 저는 오히려 문희상 의장이 주도가 돼서 김영남 위원장이야 거기 최고민회의 간부들을 서울로 초대해서 우리 국회로 와서 뭐 해도할 수 있는 거고 저는 그 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번에 문 대통령의 목표도 있고 뭐 다 있는데 국회가 같이 가서 물론 들러리까지는 아닐지 모르지만 이번에 알겠습니다. 모양은 정말 저는 안 좋았다. 그런 생각이세요? 근데 각자의 역할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경제 관련한 분들이 가신 거는 또 그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는 거고 뭐 연애 관련한 분들이 가신 문화예술 인사들은 또 그 역할이 있는 것인 것처럼 정당의 대표는 그 역할을 하신 거라고 보여지고 하나의 단초를 제공했다. 예, 그리고 말씀하셨던 그 양 국회간의 교류라고 하는 것들은 사전에 좀 많은 얘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뭐 아마 이해찬 대표도 따로 뭐 방문의 계획도 있는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런 교류들도 다양하게 이루어지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정미 대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국회의담 남북 국회의담 관련해서는 성사가 잘 될 것 같아요. 뭐 시기 조절하고 이런 얘기들은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그 소기의 성과를 이루었다 이렇게 봅니다만은 이번 3차 남북 정상회담의 오개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유가 어찌 됐건 간에 그리고 이쪽에서 지금 이번 그 정상회담의 가장 큰 그 주목할 만한 점이 생중계해야 된다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매일같이 윤영찬 수석이 오전 오후 또 브리핑을 했었고 또 청와대 현지에서는 백두산 천지 간다는 이야기를 김의겸 대변인이 이렇게 우리가 실시간으로 또 이제 그 발표하는 내용을 보기도 했었는데 그렇게 매우 세밀한 얘기들까지 다 우리가 그 실시간으로 듣고 있는 와중에서 정당 대표들이 갔는데 불발된 내용을 사태 파악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를 어느 국민이 그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오게 튀었고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는 이 보수 야당들에게 우리가 들러리 서로 갈 이유 있냐라고 하는데 오히려 거봐라 들러리 설는 거 될 뻔하지 않았느냐라는 오히려 그런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에서도 조금 더 치밀하게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굉장히 아쉬움이 남는 만남이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남북 국회 회담은 잘 진행이 될 거라고 하니까 그런 점에서는 뭐 유종의 미는 거두었네요. 알겠습니다.
더 할 얘기가 많은데 이 얘기는 끝이 없네요, 그냥 그죠? 예. 저는 그만 그렇죠. 얘기하겠습니다. 경제 철도 얘기도 하고 경제 지난번에 얘기도 해야 얘기한 얘기를 또 되는데. 얘기했어요. 네. 많이 하셨어요. 철도 얘기도 했고요. 예, 글쎄 말이야. 절대 얘기. 경제인들 가서 천지에서 이거 엄지척 한 것도 얘기해야 되고요. 사진 한 컷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광진 전 의원 사진 한 컷. 네, 김광진 의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했던 것 중에 하나가 퓨마였었는데요. 아, 예. 예, 대전동물원에서 탈출을 하다가 이제 사살됐던 퓨마를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으시죠. 네. 그러니까 8년간 갇혀 지냈는데 딱 4시간 정도 자유를 맞다가 죽었는데요. 그것도 멀리 가지도 못하고 자기 동물원 안에서 죽었는데 이 뽀롱이라고 불리고 이름 붙여진 퓨마뿐만 아니라 사실 이것을 통해서 동물권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동물원의 운영과 관련해서도 좀 제도적으로 동물원 자체를 아예 없앨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최대한 동물의 권익을 좀 지킬 수 있는 범주 안으로 네. 법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는데요. 좀 그런 것들에 많은 관심이 쏠렸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진성호 전 의원의 사진 한 컷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드라마의 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저게 오늘 이제 드라마 얘기를 많이 하시네요. 예, 저희 뒷모습인데 최근에 남자와 여자와의 대한민국의 관계를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남자들이 대한민국 여성 인권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했기 때문에 최근에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문제는 정반대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 MBC 주말 드라마 숨바꼭질이라는 드라마인데 여주인공이 남탕에 들어갑니다. 사우나에. 왜 들어가냐면 네. 이 여주인공은 저도 뭐 드라마를 안 보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그 기사나 글들을 보면 주인공이 어쨌든 나쁜 남자 사장을 찾기 위해서 사우나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렇게 이제 사우나장에 들어가는데 네. 저 장면을 갖다가 이제 가려가지고 있지만 남자들이 막 놀라워하는 장면인데 이제 저게 나오니까 남자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MBC 홈페이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사이트에는 아니 만약에 남자 주인공이 정말 우리 남자 주인공이 여탕에 만나 저렇게 들어갔다면 드라마에서 아, 예. 이 드라마 페이지 보면 난리 난다. 이거 근데 이 여성 주인공이 아무리 정의의 편이지만 남자 목욕탕 들어가는 걸 방송할 수가 있냐. 결국 어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남자는 남자대로 이제 억울하다 그러고 특히 여자들은 해와동 그 시위를 많은데 남자들은 그동안에 그렇게 많이 죄를 짓고도 다 뭐 벌금 받고 하는데 여자가 한번 그 몰래 촬영했다고 해서 구속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남자와 여자의 그 갈등 관계가 좀 심각한데 계속 남자가 당하다가 저 드라마 때문에 최근에 이제 남성 사이트 이런 데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 특히 저는 주말 드라마든 저 방송 사실 MBC는 공영 방송 아닙니까? 제발 좀 적당히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 서로에 대한 배려도 중요하지만 반대로 남자에 대한 인권도 알겠습니다. 좀 고려해달라. 예, 추석을 맞아서 뭐 이런 예.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자, 다음에 김유정 전 의원의 사진 한 컷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북 정상회담 평양 소식 보느라고 저희가 추석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맞아요. 예, 네. 맞아요. 예. 다음 주 월요일이 24일이 추석인데요. 근데 이제 곳곳에 기사들을 보니까 네. 이 전통시장의 모습들이 이렇게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 여기는 지금 충남 서산의 어느 전통시장의 모습인데요. 네. 이게 지금 이제 20일 날 추석 연휴가 내일 22일부터인데 어제 모습인데 저렇게 평일 낮보다 한산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심각하네요. 그만큼 경기가 너무 안 좋고요. 그리고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올여름 얼마나 폭염이 심했어요. 네. 그래서 뭐 전기료 가지고 아우성들이었는데 전통시장은 이 여름 폭염에서부터 정말 손님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추석 경기까지도 최악이라는 거죠. 그래서 폭염 때도 사람 없었고 그리고 또 추석 물가는 폭염으로 인해서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 들었다 놨다만 하고 사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뭐 최저임금 문제랄지 노동시간 단축 문제랄지 네. 그래서 또 취준생들은 합격한다면 내년에 가겠다 이래서 또 못 가는 사람도 많고 정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가위가 정말 한가위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이어서 안타까움이 더 많은데 네.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비핵화를 이야기하고 탈핵하겠다고 얘기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경제 문제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도 지금 이 화두가 이 문제는 경제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이번 한 주 정말 남북 정상회담의 모습을 보면서 감격도 하고 기대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네. 그것은 또 이제 그 이성을 찾고 또 과제로 남겨두고 지속해야 네. 될 문제고요. 중요한 것은 이 문재인 정부가 경제를 정말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알겠습니다. 거기에 향후에 남은 어떤 그 국민의 운명, 정권의 운명이 달려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네. 추석 한가위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유정 전 의원이 지금 이제
전통시장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오늘 오후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됐죠. 네. 도로에는 일찍 귀향길에 나서는 차량들로 벌써부터 붐비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도 오늘 일제히 귀성 인사에 나서면서 민심 잡기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단순히 인사치레에 그칠 것이 아니고요.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무엇이 힘든지, 어떤 게 필요한지, 또 진짜 민심의 소리, 백성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그런 명절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즐겁고 풍성한 추석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정치토론 왈가왈부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오늘 세 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내려가시나요? 네, 그 얘기 못 물어봤네. 추석 때 다 내려가시네? 안 내려가시네. 늦게 가려고.